예,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그간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작하고 나서 한참 피치를 올릴 때쯤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기 구글 쪽에 유튜브를 관리하는 구글 쪽의 업체에서 AI가 제가 제 유튜브 계정이 도용한 계정이다, 이런 잘못된 진단을 해서 그것이 해지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정하려고 고치려고 유튜브 쪽에 연락을 해갖고 간신히 뭐 그렇지 않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이 여전히 좋지 않고, 또 계속 다시 접속을 하려면 되지 않아서 아예 이번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혼란이 왔었을 텐데, 다시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새로운 계정입니다. 예, 그까지 좀 지난 과정에서 쉬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장도혁 대표가 과연 한동훈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단식이 끝나고 회복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면 업무 복귀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복귀하는 장도혁 대표가 과연 한동훈의 징계를 마무리할 것인지, 그런 여부와 함께 지금 바로 장동혁 대표의 노선과 한동훈의 노선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정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한동훈의 노선과 장동혁의 노선이 뭐가 다른가, 이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의 정치 상황은 있잖아요. 전두환이 5.18 지나고 80년 전두환 체제, 그러니까 전두환 체제와 지금의 이재명 체제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것이 하나는 우파 쪽이었고, 지금은 좌파 쪽의 득세로 이루어졌다는, 거꾸로 된 모습이지만 거의 동일한 모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80년에 전두환 정권이 국보위 체제를 만들면서 만들었던 정치 체제가 1.5 정당제입니다. 1.5 정당제라는 게 뭐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그때 국보에서 만든 전두환의 여권 정당이 바로 민주정의당이지 않습니까? 민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야권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민한당이라든지 신정당이라든지 이런 야권 정당들이 있었죠. 당시에는 삼김씨, 즉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삼김씨를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민정당과 민한당 체제가 중심이 된 정치 체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1.5 정당제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중선거구제, 즉 한 지역구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권은 당연히 여권은 하나의 정당이니까 민주정의당, 민정당 한 명은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겠죠. 그리고 야권은 민한당도 있지만, 야권이 정치 권력이 있어서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한당도 있고 기타 정당들도 쭉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야권은 분열시키고 여권은 하나로 다 만들어서 전국적인 후보를 내는 민주정의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한 명씩 다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분열된 야권은 어느 지역에서는 A라는 정당이 민한당이 후보가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민한당이 아닌 후보가 되고, 이렇게 돼서 야권은 분열돼 갖고 다 합쳐봤자 1. 그런데 다 합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또 소수 정당은 또 흡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권에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1.5 정당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은 여권이고 0.5는
0.5는 야권인, 그렇게 정당 체제를 만들어서 여권이 계속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전두환 국보위의 80년대 정당 체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에 그때 국보위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김종인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탄핵당하면서 뭐 내란정당 프레임에 씌워지면서 사실상 1.5 정당제 비슷하게 107석 가지고 간신히 버티고 있죠. 그것도 거꾸로 된 국민의힘 우파 정당이.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여권 정당과 야권 1.5 정당 체제를 구축해 나가려는 방법이 뭐겠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강성 지지층과 국민의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강성 지지층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전통적인 보수 야당, 즉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야당, 보수 정당, 보수 세력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성 야당, 강성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과 국민의힘을 분리시킴으로써 소위 말하면 바른미래당, 옛날 바른미래당 있죠. 그런 바른미래당 같이 어찌 보면 매갈이 없는 정당 또는 뼈 없는 정당, 연체동물 같은 흐물흐물한 정당을 만들어서 그 강성 지지층의 뼈를, 한마디로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투쟁력을 없애버리고 연체동물 같은 야당을 만들어서 정치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발 1.5 정당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기획했겠냐? 이거는 이제 추론인데 국보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김종인 아니었습니까? 그럼 김종인이 지난번 대선 때 어땠습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극구 마지막 날 유세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방해를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한테는 일정한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김종인은 이미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편을 들었고요. 그럼 그 이재명과 김종인이 뭔가 저기 주고받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속에서 또다시 뭔가 이재명과 김종인 사이에 커넥션에 의해서 뭔가 기획된 체제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좌파 이재명과 민주당발 1.5 정당제 아닌가. 그 1.5 정당제는 옛날 민정당식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흐물흐물하게 연체동물처럼 만드는 거, 싸움을 하지 못하는 웰빙 정당으로 굳히는 거, 그것이 바로 1.5 정당 체제가 좌파발 1.5 정당 체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김종인 있죠. 조선일보랑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 김종인과 요즘 계속 가장 친하게 노는 인물이 바로 조갑재입니다. 그리고 정규재고요. 그리고 김진이 지금 저기 한동훈 편에 서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이 그 조선일보의 주문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가 국민의힘과 장동혁 체제를 그냥 뭐 사설, 칼럼, 뉴스 기사 모든 걸 동원해서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못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장동혁 체제를 못 무너뜨리니까 이제는 한동훈을 끌어안아라, 포용해라, 이런 식으로 또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한동훈을 끌어안고 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은 끊임없이 내부 분탕질을 치면서 중도 확장력 가지고 내부 분탕질을 치면서 아마 장동혁 체제를 계속 곤혹스럽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저 세력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떤 모습을 갖는지 그걸 굳건하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필패의 정당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필패의 정당이 되면서 그렇다면 뭐 더 이상 국민들이 믿음을 주지 못하고 필패의 정당이 되면 이것이 바로 내용상 1.5 정당제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민주당 이중대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한동훈과 조선일보, 그 다음에 김종인, 조갑재 이런 유들이 추구하는 1.5 정당 또는 연성형 야당, 강성 야당이 아니라 연성 야당, 선명 야당이 아니라 흐릿한 야당, 이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격돌하는 지점은 장도영 노선은 선명 야당이고 뭐 옛날 80년대 그 민한당 유치송 야당의 모습을 극복하고 김영삼의 단식으로 가택연금이 해제되고 김대중이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만들어진 게 선명야당을 기치로 해서 신민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신민당의 길을 장동혁 대표는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은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중대 정당을 지향하면서 흐물흐물한 연성야당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한동훈이 중심이 되면 누가 이제 강성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이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보수 세력이 지지하겠습니까? 결국엔 그들은 또 나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야권은 분열되고 분열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1.5 정당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한동훈 노선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노선은 민주당 이중대 노선, 1.5 정당제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동혁 대표 단식을 하면서 지금은 몸의 회복을 위해서 병원에 계시지만 장동혁 대표가 그런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 없이 한동훈 징계나 이런 문제에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간에 걸림돌과 같은 한동훈이 징계를 받으면 곧바로 이제 장동혁은 새로운 쇄신안, 저번에 얘기했죠. 쇄신안이 뭐겠어요? 보다 활기차고 젊은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고, 보다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정당으로 여연을 좀 더 강화해서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정당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합정당, 우파의 대통합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파의 제야 우파 4당이 있고, 뭐 개혁신당도 우파라면 우파일 수 있는데 이 우파의 대통합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또 경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특검을 하기 위해서 연대투쟁을 하기 위해서 연대를 하는 것이지, 그 이상 선거 과정에서는 있잖아요. 그걸로 다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고양이한테 빨간 공 파란 공 쥐어주면 어떻게 갖고 놉니까? 아니면 강아지한테 파란 공 빨간 공 주어주면 어떻게 갖고 놀면 장난감으로 갖고 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개혁신당 이준석과 천하람은 그거 뭐 의석도 없는데 그 두 석은 그냥 적절하게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층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지지로다 일부를 흡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여유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냥 강아지가 공놀이 하듯이 갖고 놀 거다. 그 공한테 강아지가 치일 일은 없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면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